처음에 어떤 걸 생각하냐면 하나의 어떤 원자를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는 단원자 분자니까 하나의 원자나 하나의 분자나 똑같죠. 몰레큘이나 똑같은데 싱글 아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얘가 뭐를 갖고 있냐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카이네틱 에너지. 위에서 제가 얘기를 한 이거죠. 에너지 이걸 갖고 있고 이거는 지금 n개니까 이거 n을 붙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는 뭐 평균적으로 2분의 3 kBT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데 부피가 V인 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스테이트의 개수를 세야 돼요. 아직은 되게 막막할 겁니다. 개수가 무한대가 아니냐라고 말하면 예, 맞습니다.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를 어떻게 셀 거냐라는 아주 오묘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무한대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한대긴 해요. 물론 양자역학적으로 무한대가 아닌데 고전역학적으로 무한대가 맞는데 그거를 편의상 아까 말한 그 아보가드로 숫자를 이렇게 뭐 무한대로 분사해서 적분을 쓴다고 하는 것처럼 어 가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저 컨테이너 사이즈가 부피가 원래 V에서 2배가 된다. 라면은 가능한 스테이트의 수가 멀티플레이시티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부피에 있는 어떤 기체 분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요만한 멀티플레이시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한대지만 어떻게든 셀 수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저런 오메가라는 경우의 수가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피가 2배가 된다면 편의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2배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 부피 자체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서 가능한 모든 상태가 여기에 그대로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이 복사를 해서 나머지 반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뭐 속도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건데 속도는 여기서도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고 여기서도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능한데 위치는 위의 경우에는 저 V라는 곳에만 있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V에도 가능하고 나머지 반인 V에 또 가능하니까 이 상태가 되게 정성적인 아규먼트긴 해요. 2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플리시티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흔히 크기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어떤 양이 2배가 될 때 다른 어떤 변수도 2배가 된다. 이거 2배가 끝이 아니죠. n배가 되면 이것도 다 n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2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 속도 얘기를 했는데 이 중요한 얘기가 아이디얼 가스에서 이상기체에서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자니까 분자마다 성질들이 있는데 분자가 하나 있으면 이 분자가 갖고 있는 얘를 물리적으로 기술하려면 뭐가 필요할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 아이디얼 가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역학 시간에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얘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어디에 있는지가 그러니까 그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물론 이거 자체는 뭐 이런 스칼라 성질도 갖고 있죠. 질량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질량은 뭐 중력 같은 거 고려하면 중요하게 되긴 할 텐데 지금 잠깐 아이디얼 가스는 원래 중력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잠시 생각하지 않고 위치랑 속도가 중요하죠. 위치는 3차원에 있으니까 x, y, z. 이거는 뭐 직교좌표계를 쓰면 x, y, z로 되고 프리물리 시간에 거기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구면좌표계를 쓰면은 뭐 로, 세타, 파이 뭐 그런 식으로 되고 기둥좌표계를 쓰면은 뭐 이렇게 되고 막 나오죠 그런 것들. 어쨌든 예 편하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도 하나가 아니죠. 벡터입니다.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z 방향 속도 각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기체 완벽하게 미시적인 어떤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선 적어도 요 다이내믹스 이 운동의 관점에서 이걸 볼 때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기술하려면 총 6개의 숫자가 필요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위치 벡터의 성분 3개, 속도 벡터의 성분 3개. 그래서 이거를 좀 추상적이지만 6차원의 이 페이즈 스페이스 안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얘 2개가 나온 김에 그냥 곱해버리면 얘가 그러면 운동량이 되죠. 운동량을 px, py, pz인데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상한 오퍼레이터가 되지만 지금 고전역학만 생각하면 그냥 이거는 그냥 mx, my, mvz가 되죠. 어차피 지금 질량이 상수라면 뭐 속도 좌표를 쓰든 뭐 운동량 좌표를 쓰든 뭐 똑같은 얘기가 되죠. 상수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보통 이렇게 기술하는데 이렇게 기술하는 거 대신에 이거 3개랑 이거 3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수가 어떤 거시적인 양에 대응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거죠. 이거는 vx제곱 더하기 vy제곱 더하기 vz제곱입니다. 여기서의 구속 조건이 뭐냐? 이게 저 부피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건 명확합니다. 이게 V 안에 있어야 되고요. 벗어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지금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얘가 V 안에 있는 어떤 상태도 전부 가능합니다. 물론 무한대겠지만 일단은 지금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면 얘는 조금 미묘한데 이거는 요 속도 이거를 이건 먼저 쓰고 요 좌표들을 전부 제곱해서 더하는 거 있죠. 요게 에너지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요 아이디얼 가스에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면 이거는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도 벡터 3개 중에서 물론 수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속도 벡터 3개 중에서 이거를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 m을 곱했을 때 정확히 에너지가 되는 그런 속도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또는 이걸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거를 2분의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m분의 1을 하고 운동량들을 전부 제곱해서 더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량에도 역시 제약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아이디얼 가스의 이상기체에 미시적인 성질을 기술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에 전혀 기여하지 않습니다.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밖에 없으니까.
물론 여기에 뭐 전기장이 걸려 있거나 자기장이 걸려 있거나 그러면 위치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아이디얼 가스는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근데 에너지에 기여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기여를 합니다. 이 기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그냥 에너지가 결정이 돼 버려요. 되게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얘가 위치 입장에서는 이 V라는 부피 안에 있기만 하면은 다 허용이 되고 V라는 부피 밖에 있으면 허용되지 않고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속도나 운동량 공간은 조금 더 미묘하다는 거죠.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요 개념이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중간고사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모먼텀 스페이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저도 예전에 배울 때 그랬지만 이게 이 머릿속으로 상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어려운 건데 모먼텀 스페이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거냐면 모먼텀 벡터 그러니까 운동량 벡터들로 이루어진 어떤 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x, y, z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요 위치가 아니라 px 운동량 벡터 px, py, pz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체가 어떤 기체 분자가 여기 원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위치상으로 원점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얘가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왜냐하면 운동량 그 벡터로서는 이 위치를 기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6차원을 써야 되지만 우리가 좀 익숙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치 공간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얘가 위치 공간에서 원점에 있다는 말은 우리 익숙합니다. 그냥 우리가 원점 정해놓으면 그 원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운동량 공간에서 원점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px도 0이고 py도 0이고 pz도 0이라는 겁니다. 또는 vx도 0이고 vy도 0이고 vz도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지 상태라는 뜻이에요. 얘가 정지 상태라고 해서 여기 원점이 있는 게 아니죠. 여기는 어디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의 모멘텀 스페이스에 대해서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 전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모멘텀 스페이스고 이거는 뭐 리얼 스페이스죠.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공간 얘기하고. 반대로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 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px만 0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다 0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체가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y나 z 방향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공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가 뜻하는 거는 그냥 얘가 정확하게 저 x 방향으로 요 x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위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릅니다. 뭐 하필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할 거고 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얘가 지금 실제 기체가 어디에 있든지 에너지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운동량 공간에서 원점에 있는 빨간색이랑 px 성분이 있는 파란색을 봤을 때 어떤 게 에너지가 더 큰가요? 파란색이 더 크죠. 왜냐하면 이건 속도가 있으니까. 이건 속도가 0이고.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이거는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피 V 안에만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이렇게 전부 그려놨다고 해서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그리고 뭐 다른 데 있는지 어디인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더 이상 대칭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여기서 어떤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건 여기서 X좌표, Y좌표 또는 PX좌표, PY좌표, PZ좌표를 전부 제곱해서 더한 값이 어떤 일정한 값이면 그게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거니까 이걸 오히려 생각하면 이게 어떤 값이 정해져 있으면 이게 9의 표면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XYZ가 아니라 PX, PY, PZ니까 운동량 공간에서 어떤 9 껍질에 해당되는 게 정확히 여기서 에너지 값이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공간이 있다고 치면 이게 볼륨인데 모먼텀 스페이스에서 이걸 이제 그냥 V라고 쓰면은 왼쪽에 있는 진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볼륨이랑 헷갈리니까 아래 첨자 써서 VP라고 쓰겠습니다. 모먼텀 스페이스에서의 볼륨이 여기서 어떤 구간을 정하면 돼요. 여기는 요 값들 하나하나마다 에너지가 결정이 되고요. 속도 벡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까지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사실은 그래서 아이디얼 가스를 제대로 이렇게 다루는 거는 이제 프롤로그처럼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